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비트코인은 5월 10일 기준으로 10만 4천 달러, 원화로 1억 4,500만 원을 넘어서며 금, 은, 빅테크 기업을 다 합친 시가총액 순위에서 은과 구글, 아마존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큰 자산은 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 공부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은 1분이면 안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비트코인은 다단계이며 사기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6년째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쪼가리를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디지털 쪼가리에서 전세계 시가총액이 5위에 이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5위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정말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전에도 비트코인은 버블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할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은 1분 만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1년도 충분하지 못하고 어쩌면 10년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 공부는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며 기술 공부가 아니라 철학적 사고와 경제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기술 관련 지식까지 쌓아 올려야지 제대로 공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최신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커스터디와 비트코인 채굴을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한층 더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공부할 것이 정말 많고 공부를 해도 끝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토끼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공부를 멀리 하시거나 관심은 있는데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AI 도구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AI는 구글 노트북 LM입니다. 구글 크롬북과 같은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서 살 필요는 없고, 구글에서 챗GPT처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만든 AI 도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구글 노트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글 노트북은 미국 구글랩스에서 출시되었고 한국에서는 2024년 6월에 정식 출시되었으며 이번 달 5월 20일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앱이 출시된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일주일 후에 앱으로 출시되는 구글 노트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노트북은 현재 무료로 풀려있기 때문에 웹에서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구글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비트코인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링크를 복사해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 링크를 모아두거나 PDF 파일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킵만 해두고 나중에 보려고 하면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노트북은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들의 링크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PDF 파일들을 업로드해놓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마이클 세일러가 스트래티지 월드 2025라는 컨퍼런스의 키노트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그가 라이브로 했던 영상을 찾아서 노트북 소스에 링크를 주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본다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발표에서 기업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을 위한 최고의 디지털 자본이면서 불멸의 자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비교했을 때 구글은 유튜브 스크립트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음성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네, 오늘은 마이클 세일러, 그의 2025년 기업을 위한 비트코인 기조연설, 그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세일러는 왜 비트코인이 거의 유일한 해답이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세일러가 보는 현재 기업 환경, 좀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세일러는 소수의 아주 큰 기술 기업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이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다 먹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그냥 압도당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약한 내용을 글로 보기 전에 정리된 키워드만 보고 싶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마인드맵에서는 이렇게 영상 내용을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해주고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을 더 깊게 파고들거나 내용을 더 확장해서 보거나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노트북에서는 내가 찾은 자료들을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스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한다면 인터넷에서 10개 정도의 소스를 긁어옵니다. 그리고 이 중 내가 원하는 것만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선택에서 입력으로 준다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즉각 정보를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한 결과가 왼쪽에 추가되고 마인드맵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마인드맵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가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보면 가장 먼저 통과시켰던 뉴햄프셔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통과시킨 애리조나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텍사스주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의 의미도 볼 수 있고 비트코인 준비금의 시장 영향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 노트북의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비트코인 자료와 비트코인과 무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궤도님의 연력학과 관련된 영상을 재밌게 봤다고 한다면 궤도님의 영상과 비트코인 백서를 업로드 해놓고 구글 노트북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궤도님의 연력학 엔트로피 영상에서 나온 연력학적 관점을 비트코인 백서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구글 노트북은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업로드한 자료를 바탕으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 궤도님 영상에서 에너지 소비와 일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비트코인 시스템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어떤 부분인지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챗GPT에게 유튜브 링크를 주고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미디엄이나 위키피디아와 같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긁고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답변이 매우 일반적이고 내가 제공한 영상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 과학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 경제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고려해서 생각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통합 분야이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료는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공부할 때 구글 노트북의 기능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내가 조합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드는 결과물을 다시 자료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의 답변을 메모해 두었다가 다시 자료로 업로드하면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생성되면서 다음 질문에 활용할 수 있는 소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얻은 결과물을 새로운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만 남겨두고 입력을 주었던 자료들을 삭제한 다음에 마지막 엑기스만 남은 자료만 입력으로 주게 되어 AI에게 후속 질문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궤도님의 연력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비트코인 백서의 결과물을 추출하여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하고 결과물을 자료 소스로 활용했을 때 제가 만든 영상 중 비트코인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영상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생성된 결과물은 방대한 궤도님의 유튜브 내용을 다시 요약해줄 필요 없이 비트코인 백서와 연관된 내용만 군더더기 없이 참고하여 훨씬 더 깔끔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자료들을 모아두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요약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 다음에 더 넓고 깊은 탐색을 위한 정리된 자료로 활용한다면 비트코인을 다각도에서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챗GPT나 그록과 같은 대화형에 기반한 AI 도구가 아닌 구글 노트북과 같이 편리한 기능들이 합쳐진 AI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다각도로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시면 한층 더 비트코인 공부를 재밌게 하면서 최신 AI 도구 사용법도 익숙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